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및 프로축구가 종료가 됐고 시즌 결산을 할 타이밍이 다가오면서 시즌 결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원FC 시즌 결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거시적인 시즌 결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즌 김도균 감독 그리고 박주호 주장 체제로 이번 시즌을 보냈던 수원FC는 13승 9무 17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다른 팀에 비해 경기가 조금은 적기는 했는데요. 57번의 득점 그리고 63번의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K리그 1에서는 13승 9무 16패를 기록하면서 56득점 63실점을 했는데요. 지금 옆에 순위를 보시면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득점은 2위, 실점은 11위죠. 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하는 팀, 그게 수원FC인데 이번 시즌에는 파이널 A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K리그 1 7위를 기록했고 승점 48점을 기록했는데 아마 수원FC에게는 약간은 아쉬운 이번 시즌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FA컵에서는 3라운드에 이제 탈락을 하면서 1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뭐 득점과 도움 랭킹을 보면 득점의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가 14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라스 선수가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7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시적인 시즌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번 시즌 어떤 선수가 각 포지션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지 베스트 11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3, 4, 1, 2 정도의 라인업으로 짜봤는데요. 백스리는 곽윤호, 김건웅, 신세계입니다. 1000분, 2000분, 3000분 대 각각 이 3명의 선수가 와 있는 이 백스리는 얼마나 이 수원FC가 백포와 뭐 백3, 백5 내지는 김건웅의 약간은 리베로적인 기용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좀 방증하는 예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와중에 김건웅이 300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다는 건 그러한 상황에서도 김건웅은 팀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 윙백에는 박민규 선수가 거의 3000분대에 육박하는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주전 윙백으로서의 자리를 올해도 공고히 했고 오른쪽 윙백은 정동호가 1275번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정동호는 사실 오른쪽 윙백도 받고 오른쪽 풀백도 받지만 오른쪽 윙도 받단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고 특히 이용 선수가 들어오면서도 어느 정도 정동호가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할 때 이용이 올라오면 정동호가 커버를 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동호가 윗선에 기용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활용도가 높았던 정동호 선수인데 오른쪽 윙백에 자리를 하게 됐고요. 박배종 선수는 유현과 이범영이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간 가운데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보면 투미들 박주호와 정재용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3선 내지는 2.5선에서 본인의 능력들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특히 올해 김도균 감독과 함께 하면서 정재용 선수도 클러치 상황에서의 득점력을 잘 보여줬고 박주호는 든든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그 윗선에 있는 이승우는 뭐 윙 그리고 뭐 중앙, 톱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 내 아까 보셨듯이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격진 중에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 선수가 바로 이승우 선수고요. 그 밑선의 투톱은 라스와 김현입니다. 김현은 1617분, 라스는 2406분 소화를 하면서 사실 라스는 이번 시즌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활약이었지만 어쨌든 도움을 팀 내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는 등 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김현은 부상만 아니었다면 팀에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여를 적지 않게 해주긴 했지만요. 여기까지가 이제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원FC의 베스트 11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즌 주요 경기 2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기는 승리한 경기뿐만 아니라 비긴 경기 등 진 경기 등 시즌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혹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경기들을 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경기입니다. 7월 10일에 있었던 FC서울과의 경기 그리고 9월 18일에 있었던 울산과의 경기인데요. 서울과의 경기는 수원FC가 뒷짐도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한범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동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많이 집중을 해주면서 특히 정지용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원FC가 서울을 상대로 4대3이라는 좋은 스코어로 극장승을 가져가게 됐고, 이런 어떤 경기들은 수원FC라는 팀이 사실 지난해나 올해나 좀 많이 들었던 게, 이게 득점을 많이 하고 수비가 많이 뚫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극장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극장 실점도 많이 허용할 수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뒷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것에서 약간은 벗어난 경기가 있었다 정도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9월 18일에 있었던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 울산과의 경기는 수원FC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만한 경기인데요.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이승우 선수가 PK를 허용하고 약간은 항의를 하는 장면인데, 어쩌면 가장 아쉬울 수도 있는 경기고, 이 경기를 패배하면서 결국은 수원FC가 파이널 B로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동시간대에 강원 이체주를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쉽게 내줘버린 PK 그리고 여러가지 실점 상황이 겹치면서 수원FC가 특히 라스나 이런 선수들이 정승현에게 완벽하게 막히기도 하면서 울산을 상대로 패배를 했고, 그러면서 파이널 B, 약간은 동기부여가 가장 적은 팀이 된 그런 수원FC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경기가 이번 시즌 수원FC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원FC에게 가장 큰 이슈는 시즌 중간이 아닌 시즌 후에 있는 김호곤 감독의 재계약 불발입니다. 김호곤 단장은 재임 기간에 승격도 이뤄냈고 파이널 A 진출도 시키는 등 여러가지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김호곤 단장의 4년간의 성과는 굉장히 수원FC라는 팀을 순탄하게 만들게 했고, 그런 수원FC가 맞이한 건 김호곤 단장의 재계약이 아니라 지선이라는 이슈가 됐는데, 신임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실 이전 시장과 정당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장의 색깔 지우기 내지는 본인의 지인을 안 치려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수원FC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개를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팬들을 조종해서 단장이 저런 걸개를 등계한 거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단장이 뭐라고 팬들을 조정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개대로 축구팀에는 축구인 단장 김호곤 단장을 계속해서 신임하는 게, 뭐 김호곤 단장이 아니더라도 이만큼의 어떤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감독이 단장이 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호곤 단장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건 수원FC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감정이 많이 들고요. 뭐 순위나 다른 데에도 나왔겠지만 김호곤 단장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이런 작업들이 꽤 많습니다. 수원FC라는 팀이 울산 출신이 많은 건 김호곤 단장의 어떤 능력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김호곤 단장은 울산에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에도 김호곤 단장께서는 내가 아직도 울산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실 정도로 김호곤 단장이 어떤 울산과의 인연도 있고, 그러면서 좋은 선수들을 싼 값에 많이 데려왔던 수원FC인데, 김홍곤 단장과의 어떤 재계약이 사라져버리면서 수원FC는 아쉬운 그런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김호곤 단장의 계약 기간을 생각하면 김호곤 단장을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선수들의 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수원FC의 선수 영입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김호곤 단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게 수원FC라는 팀의 미래에 있어서 과연 좋은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가장 잘한 선수가 누군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시즌 가장 잘한 선수는 이승우입니다. 35경기 나와서 1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앞에서 보셨듯이 2,500분대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시즌 초에는 약간의 우려감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벨기에에서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폼이 내려왔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체적인 측면에서 내려왔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감이 존재를 했고, 이 이적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우는 이번 시즌 축구 그 자체였고, 공격 포인트도 두 자릿수를 넘겼고, 득점왕 경쟁도 끝까지 많이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 시즌 라스도 아쉬웠고 모릴로도 아쉬웠고 뭐 니실라도 아쉬웠고 수원FC라는 팀이 상당히 아쉬운 선수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우라는 선수가 존재를 함으로써
수원FC가 이 정도 순위까지 왔고 마지막까지 파이널 A 경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선수를 데려온 거 누구냐? 김호건 감독 단장입니다. 감독이 너무 입에 붙었네요. 어쨌든 김호건 단장이 데려온 선수죠. 이승우 선수도. 이런 수원FC 마지막 한 줄 평을 마무리해보면 내년에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원FC는 팀 색깔이 분명한 팀입니다. 최근에 어떤 중위권 팀, 중하위권 팀의 색깔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K리그에서 색깔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팀이고, 김도균 감독의 축구도 그렇고, 이런 색깔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인데, 그런 팀과 가장 잘 맞았던 단장을 내친다는 건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수원FC 이번 시즌 결산을 해봤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는데 나쁜 얘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죠? 팀 자체는 잘했는데 어쨌든 내년 시즌 과연 수원FC라는 팀이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 2022 시즌 결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